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그렇죠? 마지막 시간. 중개사법은 여러분들 1시 한 10분이나, 그렇죠? 1시 10분이나 15분이나 하여튼 그 정도 마칠 거예요. 1시. 예? 오늘은 1시 10분 정도. 보통 원래 1시까지 정도 하면 되는데, 오늘 시간이 10시 10분 시작했잖아. 그렇죠? 10시 10분에. 다른 학원들은 10시 시작해요. 여기는 10시 10분에 시작하죠. 다른 학원들은 10시 시작해. 10시에. 다른 학원에요? 그건 모르겠고. 제가 나가는 학원은 다 10시 시작해요. 여기는 10시 10분. 옛날부터 10시 10분에 하더라고. 옛날부터. 다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과목들은 다 한 2시에 마치죠. 예. 그래서 1시에 마치는 거랑 2시에 마치는 거랑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뒤에 오후가 확 틀려요, 오후가. 그래서 좀 빨리 마치면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 그래서 스케줄을 이제 그때 맞춰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제 34페이지에 보니까 제4절 중개대상물 범위라고 돼 있고, 거기도 보니까는 28, 9, 30, 31, 32 이래가지고 쭉 적어놨죠? 요거 매회 나왔습니다. 얘도 중개대상물 여부,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냐 안 되냐. 아주 간단하죠. 시험 문제 간단하게 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느냐를 이제 보기 5개가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은 것은 해가지고 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 시험 공부는 간단합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냐 안 되냐만 판단해 주면 돼. 딱 읽어봤을 때 몇 초 만에, 1초 만에, 2초 보자 그러면서 막 보고 있으면 시험 끝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조문이 나와 있어요. 제3조 중개대상물 범위. 자, 이 법률이란 뜻이죠. 1호, 2호, 3호 해가지고 1호의 토지 밑줄, 2호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자, 밑줄. 3호를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돼 있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3호는 대통령으로 가라 그 말이네. 그죠? 그럼 밑에 대통령령 적어놨어요. 0 제2조, 0 제2조. 이게 대통령령이잖아요. 시행령이잖아요. 자, 이제 2조에 가니까 대통령령에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삭제. 자, 1호가 있는데 임목, 아까 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자, 2호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니까 요거 조문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법률에 2가지가 있다. 토지 건축물. 시행령에 3가지가 있다. 임목이랑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행령에도 중개대상물이 규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인데 이 중개대상물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중개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 용어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자, 중개대상물은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 제3조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이 중개대상물이. 자, 그래서 우리 중개할 때, 중개업할 때 다 중개대상물이 들어갑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한 것이 아니고 중개업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 중개대상물인 거지.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5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딱 한 사람밖에 못해요.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밖에 못해. 소장님밖에 못합니다. 이 5가지 물건에 의해서 중개를, 알선을.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한 거죠, 그죠? 잘한 사람이 하면 처벌 받습니다. 무등록이 된 거죠. 무등록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법하게 등록을 한 소장님만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적법하게. 그래서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5가지 물건, 법정 중개상물이 되어야지만 공인중개사 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자동차에 대해서 알선해 줄 수 있어요. 알선해 줬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건 입간공에 대해서 중개했을 때, 알선했을 때 공인중개사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이 5가지 물건은. 그래서 그 정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고, 요거를 뭐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의미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첫 번째부터 토지부터 한번 볼게요. 토지. 자,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소유권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토지를 매입하면 그 지표면뿐만 아니라 그 위에 지상공간, 지중공간, 지하공간까지 나의 소유권이 다 미칩니다. 그걸 민법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되어 있어요. 민법에서. 그런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거래 단위예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토지 거래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필지 단위로 거래합니다. 한 필지, 두 필지, 필지 단위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다. 필지 단위로 거래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개 대상물 여부, 요 표가 시험에 물어보는 거죠. 요 표가 선이 잘 안 꺼지네. X 해가지고 토지와 관련해가지고 중개대상물 여부를 물어보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한필 토지 전부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다. 그러면 당연히 중개대상물 되겠습니까? 네. 되고, 한필 토지 일부라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게 원칙이겠죠. 자, 어떻게 안 되냐면,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한 양도하는 거 안 돼요. 양도하는 게 뭡니까? 양도가 파는 거예요. 한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파는 거, 처분하는 거 안 돼. 파는 건 안 됩니다. 한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파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분필하기 전에는 이거를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지. 분필 절차를 걸쳐서 따로따로 분필한 다음에 한 필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팔든지, 그러면 이제 한 필지가 두 필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팔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담보물건 대표적으로 이제 저당권이잖아.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못 빌린다 이 말이지. 그리고 시효 취득,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취득이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일부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 그런데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자, 빌려 쓰는 건 됩니다. 사용 수익이라고 하죠. 사용 수익. 두 글자로 용익입니다. 용익 물건. 자, 용익 물건 세 가지 뭡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이래 나오면 중개 가능한 거지. 중개상물 되니까.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되죠.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이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안 된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준다는 얘기지. 자, 이제 한 판례 하나가 있어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대토권. 토지로 대신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데 대토권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해요. 지위. 그러니까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특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건지. 근데 지위는 있다는 얘기죠. 받을 수 있는 그 지위에 대한 중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상물이 안 된다는 판례예요. 지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뭐에 불과하니까? 지위에 불과하니까 중개상물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지위는 안 됩니다. 지위는 중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위는. 자, 그럼 토지에 대해서 이 정도 보고 건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에요. 건축물하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인데, 자, 첫 번째 건축물이 뭐냐? 건축물의 정의가 있는데, 건축물은 일단 토지한테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토지 정착물이 돼 있어요. 토지 정착물. 자, 우리 토지 정착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건물입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있어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거 있죠? 담장, 교량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 도로 포장 같은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건물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토지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으면서 외부하고 분단되어 있어야 돼요. 막혀 있어야 돼. 뚫려 있으면 안 돼. 막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분단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민법상의 건축물을 말해요.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 지붕이 있어야 되고 지붕, 그 다음에 벽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결합돼야 돼요. 기둥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민법상의 건축물이에요. 그럼 민법상 건축물 말고 무슨 건축물이 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저런 개념이랑 좀 틀립니다. 그거는 일단 건축법 시간에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럼 구별될 거예요. 우리는 민법상의 건축물로서 중개사업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분단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그래서 거래 단위가 있어요. 거래 단위.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한다고 해요?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하지. 이때 말하는 동이 101동, 102동 이게 아니고 건물 한 동, 두 동. 건물이 한 동 앉아있다, 두 동 앉아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집합 건물에서 아파트. 집합 건물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한다? 아파트는 호실 단위로 거래해요. 호 내지는 실. 호실 단위로 거래하다 보시면 돼. 101동 101호 전체 거래하는 거예요. 101호. 102호.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게 중요한 거래.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표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돼. 중개 대상물 해당 여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러면은 동 단위로 거래하니까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중개가 가능하겠죠. 이해되고, 한 동 건물 일부라면 중개가 안 되겠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안 되겠습니까?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한 양도 됩니까?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다. 우리 집 아파트. 아파트를 갖다가 101동 101호 전체 팔아야 되는데 아파트 101동 101호에 안방에는 아가씨한테 팔고 건너방은 또 총각한테 팔아가지고 둘이 같이 살아라 그러면 참 좋겠네. 그죠?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 좋겠지만 자동적으로 막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101호를 전체를 팔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양도가 안 되겠다. 그리고 담보물권, 저당권 설정,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안방이 좀 크다. 우리 집 101호인데 안방이 좀 크다. 안방만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은행 가가지고. 저당권 설정해 줍니까? 안 해주죠. 집에 가라 그래요. 집에.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한 뭐는 된다고? 예,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한 사용 수익은 되는데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잖아. 토지에 대한 권리죠. 지상권, 지역권은 그러니까 뭐 전세, 용유물권 중에서 전세권이랑 임차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야 돼요.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중개 가능하고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한 저당권 중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도 있죠.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컨테이너 박스 이건 당연히 분단은 돼 있어. 막혀 있지. 근데 왜?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이동이 되잖아. 이게 막 들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막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막 들어가지고 막 배 타고. 그 다음에 이동용 차량 주택 같은 거 당연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죠.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착이 되어 있다. 분단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나 허가 여부는 관계없어.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 중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
정착되어 있고 분할되어 있으면 등기 허가 여부는 관계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이렇게 나오면 이거 중개 가능한 물건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판례 보면은 우리 볼트 조립 방식으로 만든 거 있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만든 세차장 구조물이라는 게 있어요. 셀프 세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콘크리트 지반 위에 철골 기둥 또는 파이프를 세워가지고 지붕을 덮고 3면에 유리 이런 거 천막 같은 거 덮고 막고 그 다음에 그런 세차장 구조물 볼트 조립 방식. 그거는 중개 대상물이 안 된다. 왜?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하죠. 막혀있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이라고 있어요.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이래 나오면 특정이 된다. 특정이 됐잖아, 그죠? 특정이 됐기 때문에 중개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 지위가 아니고 특정됐다. 그리고 특정 동호수를 정한 분양권. 예. 특정 동호수 정한 분양권도 뭐가 돼 있다? 특정돼 있어요. 예. 특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 가능한 물건이다 보셔야 돼요. 특정이 돼 있으면 중개 가능하다. 자, 이에 비해서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이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있죠. 분양 예정자 지위. 자,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 대상 물건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뭐에 불과하니까? 지위에 불과하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렇게 왜 적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색깔 했겠습니까? 잘 나오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냥 흰색으로 다 적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적은 거예요.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무 밋밋하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별 의미는 없고. 제가 수업 시간에 별표를 안 친다고 얘기했습니까? 수업 시간에 별표 안 칩니다. 왜? 다 해야 되니까. 별도로 별표 칠 게 없어요. 칠판에 적는 건 다 해야 돼. 얼마나 편합니까, 공부하기가. 그럼 다 하면 되니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쭉 하면 돼. 다 하면 돼. 칠판에 적는 거. 그러면 90점 나옵니다. 90점. 저의 목표는 90점이에요. 여러분들 90점. 9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거의 저랑 동일한 수준이에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1초 만에 대답이 나온다는 소리죠. 하여튼 90점입니다. 저랑 동일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90점. 되겠습니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권리금? 권리금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권리금은 권리금이라는 단어 자체도 물어보지만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도 물어봐요.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옵니다. 권리금 이렇게 정의하죠. 영업시설 비품, 영업시설 비품 같은 유형적인 재산적 가치, 그리고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걸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 권리금. 구체적인 내용도 기억해야 돼요. 판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권리금,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시설 비품 이래 나오면 중개상물 안 된다고. 거래처 신용 이래 나오면 중개상물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명인 방법. 자, 명인 방법 들어봤습니까? 뭐 누구 건지 이제 명확하게 밝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간섭에서 인정하는 공시수단인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한 그룹 또는 수목 집단. 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중개상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수목 집단 나오면 중개상물 안 되는 겁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이 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췄는데
명인 방법을 갖췄지만 미분리 과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분리 과실. 예, 요거는 사과나무, 쉽게 생각하면 사과나무의 사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과를 쉽게 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리 과실은 쉽게 분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개상물 안 되죠. 안 됩니다. 미분리 과실. 그리고 경작 중인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경작 중인 농작물. 이것도 학설과 판례가 대립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물어봐요. 두 가지는. 견해가 틀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걸 동산으로 봐요. 농작물, 중개상물 안 된다. 그래서 건물과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암기하고 들어가면 돼.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이제 법률에서 규정한 거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 임목이랑 광업재단, 공장재단. 아까 임목은 잠시 말씀드렸죠. 임목은 나무에다가 수목에다가 등기했다고. 그러면 그 임목이라 부르죠. 보존 등기. 그러면 그거는 중개상물입니다. 그리고 공장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재산 만든 거죠. 재단 만든 거죠. 중개상물이고. 광산과 관련해가지고 광업권하고 설비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재산 만들었다. 광업재단, 중개상물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요즘 잘 안 나오니까 그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갑니다. 중개상물이구나 알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걸 중요한 게 요거죠.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중개대상물 요건입니다. 중개대상물 되기 위한 요건. 중개상물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법률에서 정한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이에요.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이 말은 자,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중개대상물 여부를 한번 적어볼게요. X. 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다섯 가지가 뭐라고요? 법정 중개대상물. 다섯 가지. 되겠죠? 자, 법정 중개대상물 다섯 가지인데 여기에서 토지 건축물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요거를 부동산 이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입간공 요걸 뭐라 부릅니까? 준부동산 이래 불러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준부동산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설명 제거합니다. 이다 아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자, 이다 아니다.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우승하고 준우승이 있잖아요. 우승인데 준우승은 우승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고 부동산으로 의지해준다. 그죠? 의지부동산, 간주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여튼 이런 개념이고. 그러면 동산이다 그러면은 중개상 물건입니까? 아니죠. 대표적으로 금전 알아두셔야 돼요. 금전 중개상물 안 됩니다. 금전 채권은 당연히 안 되겠죠. 시험지 나왔습니다. 금전 채권. 그 다음에 공작기계 중개상물 아니고 그 외에 동산들 다 중개상물이 아니라 판단하시면 돼. 동산들. 자, 그리고 준부동산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재단 중에 어업재단이라고 이제 나오죠. 어업재단. 재단 중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상물이에요. 어업재단이나 항만, 운송, 사업재단 이렇게 나오면 이거 중개상물 안 됩니다. 그리고 등기등록이 가능한 여러분 자동차 있지요. 선박 같은 거, 항공기, 중기, 중장비 다 등기등록 가능한데 중개상물은 안 된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자, 선박인데 시험 문제 선박 나온 적이 있어요. 선박은 중개상물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20톤 이상 선박은 중개상물입니까? 좀 크니까 아무래도 좀 크니까 20톤 이상 선박은 중개상물. 자,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봅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는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등기 등록 가능하지만 준부동산이긴 하지만 그럼 선박은 중개상물 아니죠? 그러면 20톤 이상 선박은 아닙니다. 감정 넣지 말고 문제에 아이고 와 20톤 이상 선박은 좀 크네 그러면서 막 중개대 상물 그러면서 막 이상한 호르몬이 나온다니까. 벌써부터 나왔어요 호르몬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금 막. 자, 이게 순간적으로 세법에도 여러분들 자동차, 선박, 항공기 나와. 공부해 보시면 아쉽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거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거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중개상 무인갑다 이래서 이상하게 막 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나왔다니까 실제로. 기출 문제 만나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업재단 중개상물 맞죠? 또는 공장재단 중개상물 맞아요. 근데 요거에 속한다는 얘기는 재단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뭐가? 토지랑 건축물이. 그러니까 이 토지 건축물은 이 재단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따로 분리해가지고 또 중개상물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토지하고 건축물만 보고 또 토지하고 건축물이니까 또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체가 중개상물이지 분리해가지고 토지 건축물을 따로 중개상물 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광업권 중개상물 안 되고 공업소유권은 안 됩니다. 공업소유권이라고 하면은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게 있어요. 지적재산권 이런 거 뭐 신지식 재산권도 있더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 하여튼 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돼요. 사적 소유 가능할 것. 개인 소유가 가능해야 된다. 자, 개인 소유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 들어봤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 이거 공급상에 제한이 있는 토지들이에요.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많이 나왔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로 예정지예요. 예정지 아직 도로가 아니죠. 예정지인 사유지 중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접도구역이 있어요. 접도구역에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접도구역 내의 토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대체적으로 요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법상의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네,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 보시면 돼. 그래도 사적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부동산 들어봤죠? 가압류부동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들어봤고, 가등기, 경매 등기, 된 부동산. 자, 이런 부동산은 어떤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그래도 사적 소유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위험하지만 압류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기, 상속된 부동산. 자, 우리가 상속이나 상속 자체이죠. 상속, 경매 절차, 공매, 수용 이런 것들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규정이라서. 법률 규정이에요. 판결 이런 거 마찬가지고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그런 법률 규정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그거 상속된 부동산, 경매 등기된 부동산들은 중개가 가능한 거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기, 상속된 부동산 사업상에 제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이제 사적 소유가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국가 재산입니까? 국유 소유 재산이겠죠. 국유. 대표적으로는 행정재산, 일반 재산 이런 것들이 있어. 행정재산 대표적으로 청와대, 청사, 도청, 시청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도 마찬가지 다 공공용 재산으로서 문화재 이런 게 전부 다 국가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일반 재산 마찬가지 도로, 하천 같은 거 다 중개상물 안 된다 보시면 되고 공유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소유 공유 재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시험에 나오는 게 무주 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누구 소유? 국가 소유. 채굴되지 않는 미채굴 광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미채굴 광물은
그 강원권 자체가 국가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개 가능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포락지는 침식된 토지예요. 바다로 된 토지. 이것도 중개사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닷가가 있습니까? 네, 바닷가. 바닷가라고 하면 모래사장을 얘기하겠지. 요거를 토지 용어로 빈지라고 부르죠. 빈지. 활용 실익은 있는데 소유권 인정 안 된다고. 빈지. 이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법지라고 하죠. 법지. 법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입니까? 경사면. 경사면. 경사면은 활용 실익은 없잖아. 뭐 할 건데 거기서 미끄럼 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활용 실익은 없는데 소유권 인정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죠. 마지막 네 번째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건은 돼. 근데 중개 가능한 권리가 안 되면 중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 권리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소유권 되겠습니까? 소유권은 중개 가능한 권리 맞죠?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되겠습니까? 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이전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 중에서 여러분들 법률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법정 지상권이라고. 법률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자동적으로 설정되니까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자동으로 설정된다니까. 기업이 할 일이 없다고 설정에 대해서는. 이 설정이 다른 말로 뭡니까? 성립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성립, 설정. 성립,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법정 지상권. 그런데 설정된 법정 지상권을 뭐 하는 경우 이전하는 거는 가능하다니. 이전하는 것은 중개 가능한 권리예요. 이전을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예, 양도입니다. 이전은 양도예요. 시험지 나왔었어. 보기 1번으로. 법정지상권 양도. 중개 가능하느냐? 중개 가능하죠. 양도 이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양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담보물권으로 저당권 있죠. 저당권 설정 이전 다 됩니다. 저당권. 근데 법정 저당권 있습니까? 네, 법정 저당권도 있습니다. 법정 저당권도 마찬가지겠네. 법률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저당권, 법정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설정. 성립. 네. 설정된 법정 저당권 이전 되겠습니까? 이전 양도되지. 자, 이제 유치권이네. 유치권. 자,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유치권 담보물권인데 무슨 담보물권입니까? 유치권이 법정입니까? 약정입니까? 정? 법정입니까? 약정입니까? 정. 그렇죠? 정. 유치권은 법정이에요. 지금 두 개 적어놨네. 딱 보니까 두 개 적어놨네. 유치권은 법정입니다. 법정이란 말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돼요. 유치권이요.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 설정에 대해서는 기업이 할 일이 없다고. 설정된 유치권에 이전되겠습니까? 예, 이전됩니다.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다고 했어요. 유치권. 결과적으로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되네. 그죠? 이전은 되고 설정 안 되고. 이런 거 구분해야 됩니다. 질권은 되겠습니까? 질권 동산이니까 안 되고. 자, 이제 요건 물건이고 채권에 보면은 매매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되죠? 중개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권 해서 등기된 판매권. 판매권 행사가 아니고 판매권의 이전을 말합니다. 등기된 판매권. 자, 그래서 5가지 지금 표를 정리했단 말이죠. 이 5가지 표, 중개상 물과 중개상 권리에 대해서 5가지 표만 좀 정리해 두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어. 올해 32회 때 1번 문제로 나왔었어요. 이 중개상 물. 맞출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5가지 이거 항상 1초 만에 중개상 물건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해 주면 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밑줄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자, 34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개대상물의 의미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양가로 1번에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중개대상물. 그죠? 예. 개업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말이죠. 자, 법정 중개대상물의 범위 토지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자, 어디에 껐냐면, 양가로 2번에 보면, 토사, 암서, 이런 거 찾았죠? 지하수, 이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 줄. 중개대상물로 보기 어렵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의 설정의 경우에 있어서 한 필지 단위로 목적물. 그렇죠. 소유권, 그 다음에 양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담보물권, 이런 것들은 한 필지 단위로 거래해라. 이 말이겠지. 전부에 대해서. 그런데 용익물권의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 임대차의 경우는 한필 토지 일부도 거래의 목적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딱 읽어보니까 이해되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면 대토권이라고 있잖아요. 세 번째 줄. 자, 대토권은, 자, 밑줄 긋습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적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뭐에 불과해? 지위에 불과. 지위 동그라미. 그래서 그 밑에 줄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서 밑에 판례 볼게요. 판례에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돼 있잖아. 세차장 구조물 거기에 보면은 1번의 세 번째 줄 끝에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법상의 건축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차장 구조물. 2번에 보면 제일 위에 세차장 구조물 돼 있어. 밑으로 한번 쫙 그어보세요. 콘크리트 집안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 세우고 그 밑에 줄에 지붕을 덮었으며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2면 또는 3면의 천막 유리로 된 구조물.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그 마지막 줄에 중개대상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리고 2번 미분양된 현존 아파트 돼 있네. 그죠? 자, 밑줄 거 보세요.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상 부동산의 어떤 전체의 건물로서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된 세대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분양 대상물의 상당히 구체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볼게요. 3번. 동그라미 3번. 한동 건물 일부라고 되어 있네. 우리 한동 건물 일부라면 매매 교환 됩니까?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 자,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 단위로 중개상물이 되지만 전세나 임대차의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전부 해도 되고 일부라도 전세나 임대차는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도. 4번에 건축 중인 건물, 이것도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기둥과 지붕,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 중인 건물도 중개상물이 된다고 봐야 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장래에 건축될 장래에 건축될 건물 분양권. 이것도 아파트 특정 동호 정해가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획이 체결된 후 분양권. 이것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런데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아파트 초점기일에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뭐에 불과하다?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건물로 보기 어렵다 이 말이지. 다 판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오른쪽 판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판례는 다시 볼 필요 없고 다 했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은 동그라미 6번에 무어가 미등기 나오죠.
예, 무허가 미등기. 이거 중개상물 된다는 소리고.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이렇게만 밑줄 긋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중개상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디귿. 위에서 보면은 디귿이 찾았죠. 디귿. 동그라미 디귿.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그 밑에 줄 중개상물에 해당한다라고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그 밑에 미분리 과실. 요거는 마지막 줄에 보면은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수목 있고 담장 있고 교량 있지요. 이런 것들 다 중개상물 세 번째 줄에 중개상물이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끝에 가설의 판잣집, 가식 중인 수목은 마찬가지 마지막 줄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되냐 안 되냐 이걸 판단해 주면 되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밑줄 친 부분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 그리고 임목 요거 중개상물이죠. 임목 그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돼요. 한 장 넘기고 40페이지에 공장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중개상물이다. 41페이지에 제목 5번 광업재단도 중개상물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가서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42페이지에 자 판례 밑에 보면은 양가로 1번에 법정 중개대상물 해당성 해가지고 토건 입강공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명인방법 같은 수목집단 이렇게 적혀 있네. 그러면 이게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냥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항공기,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거 권리금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읽어보니까 이해되네. 오른쪽에 나옵니다. 판례,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내용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권리금 해가지고 아니다 해놓고 밑줄 긋습니다. 영업시설 비품 같은 유형물 이거 이렇게 나오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 말이지. 예. 2번 금전채권 있죠. 이거 중개상물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밑에 양가로 이번에 사적 거래가 가능할 거 돼가지고 국공유 재산은 중개상물이 안 된다. 이게 행정재산이든 일반 재산이든 일단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쭉 넘어가서 공유수면이 있는데 공유수면 국가 소유인 바다 국유하천 당연히 중개상물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사유하천이 있습니다. 예, 법이 좀 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사적 소유 하천은 중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서 공유수면 매립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이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이에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 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립 후에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이것은 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해가지고 중개 가능하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준공 매립 허가받은 어떤 매립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포락지는 동그라미 4번 포락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마지막 줄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5번 무주부동산도 마찬가지겠네. 마지막 줄에 될 수 없고 6번 미채굴 광물도 될 수 없다. 그 다음 7번 거래가 제한된 부동산 당연히 안 되겠죠. 거래. 자, 그 다음에 중개 가능성으로서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경매, 공매, 공용, 수용, 상속 이런 거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 나왔습니다. 성립 안 된다고 했죠. 법정 지상권 성립 안 되고 유치권 성립 안 되고 개입될 여지가 없고 동그라미 2번 다만 법정 지상권 성립된 토지 법정 저당권 성립된 건물 자 이런 것들은 된다 이 말이죠. 이전이 되겠다 이 말이네. 중개 가능하다. 경매, 공매,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 그렇죠? 다 가능하겠죠 중개가.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 줄 하나 안 끈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개상물 하고 나서 끊기로 한 거 있었죠? 그게 몇 페이지 있습니까? 중개할 때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게
26페이지, 그죠? 26페이지에 있네. 26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밑에 4번에 보면 중개대상 권리와 중개대상 되지 않는 권리 요거 있죠? 요거 알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 했던 건데 중개대상 권리 해가지고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소유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임차권 되겠죠? 용유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중개 가능하다. 중개대상 권리된다.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 저당권도 설정 이전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판례 잠시 보면은 우리 중개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있지요. 그 밖의 권리에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저당권도 담보물권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타인의 의뢰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것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하여 이루었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아까 이거 판례 있었죠?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해서 이루었다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동그라미 5번 가등기 담보 됐죠? 가등기 담보 되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전. 유치권은 이전 된다고 했죠? 양도. 유치권의 설정은 안 됩니다. 거기 판례 보면은 유치권이 뭐냐면 일신 전속정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을 함께 이전하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매권 이전입니다. 한매권 이전. 예, 한매권 행사가 아니고 한매권 이전에 대해서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법정지상권도 이전에 대해서는 되겠다는 얘기죠. 예. 자, 중개대상 안 되는 거,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 동산 질권 안 된다고 했어. 점유권 당연히 안 되겠죠. 뒤로 넘어가서 유치권 같은 경우에 성립 안 된다고 했죠. 4번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고 했고 분묘기지권 안 되고 지역만축 쪽 알아두시면 돼요. 6번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권리 변동 같은 거. 자, 다시 한번 어떤 게 있어요? 상속이 있죠. 판결, 수용, 징발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법률 규정에서 안 된다.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법원의 경매 절차라든지 이런 거, 공매 같은 거 이런 것도 중개 대상이 되지 못한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5가지 표 있죠? 이 표 요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시고 용어의 정의 있지요? 그거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다 시험 문제예요. 영어 정의 한 문제, 그 다음에 요 중개사물 한 문제. 시험 문제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좀 더 빨리.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한번 했고 다음 주부터 쭉 각 조문에 대해서 쭉 나갈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집에 와가지고 뭐 복습을 할 필요는 없네, 그죠? 예, 수업 시간에 다 끝냈고 수업 시간에 다 외우고 갔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남은 주일을 일단 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50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 그죠? 다음 주 뭐 예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